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 기획에 맞춰서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상추입니다. 이 혁신성장 코리아 방송도 이 타이틀을 방송한 지 벌써 만으로 4년째 딱 접어들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점에 사회적으로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이런 기업을 모시는 게 사실 4년을 맞는 혁신성장 코리아의 어떤 뜻깊은 이런 방송이 되지 않겠냐 해서 오늘은 아주 독특한 기업, 그러나 사회적으로 아주 훌륭한 이러한 좋은 일을 하시는 기업을 모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죠? 이 방송을 통해서 몇 차례 이런 기업들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회적 기업인 복지유니언의 장성호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장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좋은 방송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렵게 우리도 사회적으로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 그리고 이 방송이 혁신성장 코리아 타이틀을 맡은 지 4년이 됐어요. 네. 그리고 방송 출연이 150회 되는 아주 뜻깊은 데서 이렇게 복지유니언의 장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일단 시청자 인사 겸 해서 기업들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2011년에 설립이 되어서 어르신들의 역량을 통해서 건강한 사회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네. 지금 기업의 명이 복지유니언이다. 네. 나름대로 이게 보통 기업을 읽을 때는 이 기업 브랜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복지유니언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또 그때 브랜드를 만들 때 나름대로 뜻깊은 사실이 있을 거를 생각하는데요. 그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브랜드 복지 유니온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네네. 이게 참 오해도 많이 좀 불러일으키는 브랜드였어요. 그래서 네네. 뭐 유니온이 있으니까 그거 뭐 조합이냐 막 이런 사람들도 많이 물어봤는데요. 네네.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이렇게 복지 서비스라든지 또 이런 복지 시설, 뭐 요새는 또 이제 사회 서비스라는 말을 많이 쓰시는데요. 네네.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통합해서 저희가 좀 기업으로서 그런 뭐 이런 시설 들어가 서비스하는 곳에 좀 뭔가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네네네. 역할을 좀 했으면 하는 뜻으로 이런 회사 이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노조 얘기를 해서 그런지 이렇게 제가 한때는 운동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뭐 네네네네. 학생 운동 같은 거. 근데 유니언 시스템은 그만큼 노조 중에서 단단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업체를 아주 단단하게 해서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쪽에 이렇게 비즈니스를 창출하기 위해서 복지 유니언을 만드신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네. 이 방송에 이제 몇 차례 출연하긴 했습니다만 사회적 기업이 뭔지 이걸 좀 시청자 여러분한테 잠시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예,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 그러면은 네네. 일반적으로 기업은 그 이윤을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사회적 기업은 이윤 추구도 목적으로 하면서도 네네. 이런 사회적 가치를 좀 높이는 일을 같이 하는 기업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보통 부를 수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 상당히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올해 들어서 이제 화두가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 소위 ESG라 해서 Environment, Social Value, Governance 이렇게 해서 하나의 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굉장히 주목받을 거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복지 유니언의 주요 사업들 정도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저희는 이제 크게 한 3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첫 번째는 저희가 고령 친화 식품, 좀 생소하실 텐데요. 고령 친화 식품을 개발하고 생산해서 네네. 요양원에 입소하신 분들 또는 이렇게 몸이 좀 불편해서 제가해서 도시락을 좀 이렇게 받아 먹고 계시는 이런 분들에게 네네. 저희가 저희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네. 또한 좀 소규모로 이렇게 좀 뭐 요양원이라든지 뭐 이런 복지시설에 가보면 영양사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본사에서 저희 영양사들이 좀 많이 있는데 원격으로 그런 시설을 좀 이렇게 급식 관리를 하면서 또 식재료도 같이 유통하는 그런 사업을 또 하고 있고요. 네네. 세 번째는 저희가 식당, 지역에 이런 돌봄 식당이라는 열린 밥상이라는 이름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식당에서는 지역 주민들에게도 식사를 제공하고 네네. 또 이제 아까 얘기 들었던 몸이 좀 불편하시거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이렇게 식사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에게 저희가 도시락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그런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부터 우리가 코로나가
집중적으로 경제 피해고 또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를 한 게 1년 정도 됐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작년 이 코로나 사태 때 굉장히 바쁘신 거, 또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이런 쪽 얘기를 이런 일들을 좀 많이 하셨을 걸 생각하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한번 스케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은 사실 저희 회사에게도 네네. 상당히 좀 도전이 많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 예상하지 못했던 이제 코로나가 있으면서 저희가 아까 식재료 유통 사업을 같이 좀 한다 그랬는데 네네. 그런 어떤 뭐 이런 복지 시설이 이렇게 막 문 닫은 곳들이 많았어요. 코로나 네네. 때문에 어르신들이 막 집합이 안 되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유통 사업은 굉장히 뭐 완전히 뭐 매출이 막 완전히 막 꼬꾸라져 가지고 굉장히 막 그 힘든 어떤 상황도 있었고요. 근데 또 말씀 주신 것처럼 또 작년에 또 하반기에 또 서울시가 이런 고립되어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도시락 사업을 갑자기 이제 또 많이 또 이렇게 좀 만들었습니다. 공공에서. 네네네. 그래서 또 저희가 또 그걸 또 많이 수출해서 뭐 작년에 뭐 12월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막 700개까지도 막 도시락을 만들어 가지고 네네. 막 서울시에 막 이제 각각의 이제 어르신들께 좀 식사가 필요한 분들에게 네. 배달을 하는 그런 사업들을 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작년 한 해는 롤러코스터 같이 막 너무 막 그 중반에 막 굉장히 힘들었다가 또 네네. 하반기에 또 갑자기 도시락 때문에 네네. 너무 바빠가지고 또 정신없이 일했던 뭐 그런 한 해였습니다. 네. 네네. 이 코로나를 그 경영적인 측면에서 nobody knows, 아무도 모른다 하는데 지난 한 해 동안 그 복지위원회 경영 상황을 보면 아주 단적으로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 방송 전에 장 대표님이 어떤 분일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네네. 복지위원이니까 네네. 연세가 좀 지긋이 있으시겠지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의외로 이렇게 시청자로 보시겠습니다는 의외로 이렇게 젊으신 분이 오는데요. 이런 분이 어떻게 복지라는 이런 걸 해서 또 고령층이라든가 노년층을 생각해서 이런 사업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나름대로 뜻이 있었을 거를 생각하는데요. 어머니 그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제가 그 이 사업을 하기 전에 한 10년 가까이 사회복지사로 이렇게 노인복지가 그런 그리고 배경이 요양원에서 있었군요. 근무를 네네. 했었습니다. 네네. 예, 특히 이제 요양원에서 근무를 할 때 요양원에 보면은 아마 위원님도 보셨을 거예요. 네네. 아마 식사를 잘 못하셔가지고 네네. 이렇게 튜브로 코로 이렇게 연결해서 콧줄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네네. 이렇게 이제 드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인지가 있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튜브로 식사를 하기 시작하면 바로 막 우울증이 옵니다. 네, 네. 내가 이제 밥도 스스로 못 먹는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치매가 좀 있는 분들은 이 튜브를 막 뜯으려고 막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그런 시설에서는 손을 묶을 수밖에 없고 네네. 뭐 이런 비인권적인 좀 행동들이 막 계속 반복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제가 네. 좀 근무하면서 보다가 한 10년 전에 우연히 제가 일본에 그런 그 요양원 그 연수 견학을 가게 됐어요. 네네. 근데 가서 보니까 거기에는 한 분도 이렇게 튜브 하신 분들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가지고 제가 거기 있는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본인 그 일본에서는 이런 인권, 뭐 돌봄 이런 측면 때문에 튜브 필링을 최대한 하지 않는다. 그래서 꼭 하더라도 아주 단기간에 뭐 치료와 어떤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네네. 거다. 그러면서 최대한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리고 씹고 삼킴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는 이런 식품 산업이 많이 발달돼서 그러한 제품들을 제공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와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또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국내에 돌아와서 식품 기업들을 좀 이렇게 만났어요. 저희가 네네. 이제 이런 것 좀 만들어 좀 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기업들이 대한민국은 아직 시장이 없어서 이거 만들 수 없다. 뭐 이런 제스처를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갑자기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좀 무식하게 제가 용감한 그래서 그런 건지 갑자기 제가 이거 한번 제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좀 사회복지사가 갑자기 사회적 기업가가 돼서 이런 일을 좀 뛰어들어서 뭐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 시청자라면 제가 방송 중에 이렇게 울컥하는 경우가 드문 일인데요. 오늘 그 창업의 그 동기를 말씀하시면서 그런 그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게 비인권적인 이런 장면을 실제 장면을 보시면서 그런 걸 좀 이렇게
근절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사업의 모토가 됐다. 그리고 시청자분 그 과정을 얘기하실 때 우리 그 장 대표님께서 눈가에 촉촉히 그 눈물이 이게 젖는 이런 모습이 아마 시청자도 보셨을 겁니다. 이게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미리 말씀드리는 국민들이 이렇게 이런 기업을 좀 커져야 지금 한국이 사실 그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관련해서는 정부가 아무리 뭐 복지라든가 뭔가 이렇게 한다 해도 그런 게 따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런 사회적 기업, 복지 유니온과 같은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해서 그 공백을 메우는 이런 쪽으로 해서 아마 우리 그 기업들이 좀 커져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그런 창업 동기에서 그렇게 아픈 기억이 있는지도 모르고 제가 물어본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정중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일본의 그 고령화 우리가보다 좀 앞서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고령화 문제 관련된 이런 것은 일본이 잘 돼 있는 거로 이 정평이 나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일본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사실 드시는 음식이 저희 같은 사람들과는 다른 거로 생각되는데요. 어떤 음식인지 그런 걸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네. 뭐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네네. 일본은 뭐 이미 벌써 30% 이상 고령화된 나라고 저희 나라 인구 전체의 70% 이상이 그 숫자가 이제 우리 인구의 70% 이상이 고령화입니다. 그러면은 와, 3명 중에 1명이 우리나라 인구에서는 고령자인데요. 이런 그만큼 이제 시장 발달도 어마어마합니다. 뭐 제가 앞서 얘기했던 저희가 했던 뭐 고령자들 도시락 배달 뭐 이런 사업만 해도 한 2조가 넘게 지금 일본에서는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만든 고령 친화 식품이다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삼킴과 또 이렇게 씹기 이런 것들에 좀 그 도움을 주는 그런 식품이 이제 완제품들로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시장도 이미 1조 7천억 원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고령 친화 식품이라고 하면은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게 좀 노인들이 이제 노화나 질병으로 인해서 씹고 삼키는 게 이제 불편해지는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도와주는 이제 그런 어떤 제품들이 뭐 많이 출시되어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한두 개 시청자분을 위해서 고령 친화적인 음식이 어떤 건지 좀 한두 개 정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식품이 어떤 거냐라는 것들을 설명하기 전에 고령자에 대한 좀 이해가 좀 있어야 됩니다. 노인 특히나 이 노인이 되면 노화라는 게 결국에는 이 씹고 삼키는 문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럼 왜 씹고 삼키는 게 왜 문제가 돼? 그러면은 노화가 되면 이제 근육량이 감소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팔다리 근육만 감소되는 게 아니라 이 우리 기도를 막고 여는 후두개의 근육도 감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심각한 거죠. 음식물을 먹고 음식물이 탁 식도로 넘어갈 때 이 후두개 기도를 꽉 막아줘야 음식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까? 식도로 안전하게. 근데 이거를 빨리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 같은 거를 드시는데 물이 굉장히 입에서 식도로 넘어가는 속도가 빠른데 이 후두개가 기도를 그 시간에 꽉 막지 못하니까 음식물이 기도로 흘러 들어가는 거죠. 물 같은 것이. 기침을 많이 하고 그러시는 게 그게 살해들림이 그겁니다. 살해들림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 기도를 빨리 못 막고 자꾸 음식물들이 자꾸 그쪽으로 들어가니까 막 살해들림 기침하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넘기는 속도를 낮춘다든지 또 이렇게 좀 대표적으로 이제 이렇게 물 같은 경우는 삼키는 속도를 늦춰주는 식품. 그걸 이제 점도 증진 식품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좀 그 고령 친화 식품의 제품이고 최근에 이제 또 의료 평가 인증원에서 전국에 있는 병원에게 주의 경보를 발령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연화곤란한 분들이 이렇게 떡과 같은 이렇게 좀 부착성이 높은 그런 음식을 드시다가 기도 질식사로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요양원하고 요양병원에 그런 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좀 자꾸 생기다 보니까
그 병원 인증원에서 앞으로 연하곤란한 분들에게는 그분들에게 맞는 네네. 이게 좀 뭐 물성이라고 하는 뭐 점도라든지 뭐 이런 부착성 문제를 고려한 네네. 그런 식사를 제공해라. 뭐 이런 주의 경보와 이제 지침이 이제 권장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을 또 이렇게 아까 얘기한 막 부착성이 높은 막 이런 것들은 막 위험하니까 떡 드시다가 막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네네. 그런 분들에게는 또 안전하게 좀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좀 부착성이라는 게 이제 풀 같은 거는 네, 우리가 네, 네. 밥을 막 이렇게 갈면 밥풀이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밥이지만 풀기가 없이 잘 편안하게 삼킬 수 있게 뭐 그런 식품도 이제 고령 친화 식품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오늘 그 장 대표님 이렇게 저도 나이가 솔솔치 않은 나이인데요. 네네. 앞으로 그 내 앞뒤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네. 장 대표님이랑 복지 유니온 잘 좀 알아놔야 되겠습니다. 그 앞으로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다고 본다면 그 비즈니스 파트너가 어떤 쪽이냐. 다 이렇게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어떤 체력이라든가 뭔가 해서 전부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같은 요양원에 있다 하더라도 또 같은 시설에 있다 하더라도 다 그 시장 마켓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시는 건지 그래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B2B라든가 이런 쪽에 그 치중한 B2B가 이 고령 친화적 사업이 어떻게 접목되는 건지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기 네네. 바랍니다. 뭐 사실 아까 제가 이제 뭐 이런 얘기를 네, 드렸을 네, 때 뭐 처음 듣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께서. 네네. 이제 그만큼 아주 국내에서는 고령 친화식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습니다. 뭐 네네. 연하곤란이 뭐지? 뭐 이런 분들이 잘 대부분이실 거예요. 네네. 그리고 좀 흡인성 폐렴이라는 것도 제가 이제 같이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네네. 이제 결국에는 아까 이렇게 이물질이나 물 같은 경우이 이제 기도로 자꾸 넘어가면서 네네. 이제 폐렴이 자꾸 생깁니다. 2019년 저희 나라가 고령 사회가 되면서 폐렴 질환의 사망 원인이 4위에서 3위로 올라왔어요. 네. 왜 그러죠? 네. 일본도 마찬가지로 75세 이상 그 노인들의 사망 원인을 보면 94%가 폐렴입니다.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70%가 흡인성 폐렴이라고 이렇게 통계가 좀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나라는 지금까지는 흡인성 폐렴이나 뭐 이런 뭐 폐렴들 전부 다 세균균의 폐렴으로 다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네. 고령화가 이제 이렇게 되면서 그 전에는 뇌질환으로 사망하는 분들이 많았다가 네네. 노인이 많아지니까 이제 이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의 숫자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흡인성 폐렴이 결국에는 요새 이제 좀 이슈가 좀 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실은 뭐 고령 친화식품 뭐 이런 거 왜 먹어야 돼? 연하곤란이 뭐야? 뭐 이러고 있다가 최근에는 이런 이슈가 있으면서 이제 좀 중증의 이런 연하곤란한 분들이 계시는 요양병원이라든지 네네. 또 요양원이라든지 네. 이런 데서 이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흡인성 폐렴이 자꾸 일어나고 기도지 식사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 제품들에 대한 이제 뭐 구매 문의도 있고 또 이런 제품에 대한 좀 이렇게 니즈들이 네네. B2B 이제 그런 어떤 아주 중증한 분들이 모여 있는 곳부터 네네.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저희들이 미국이라든가 이런데 이렇게 보면 맛있게 이렇게 해서 요리하는 법을 이렇게 하지만 한국처럼 먹방이다 해서 이 음식을 많이 먹는 이런 프로는 사실 미국에선 자제하고 선진국에 자제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인식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많이 먹는 음식 같은 거 이렇게 되면 이 노령층들이 거기 쫓아가서 여러 가지 그 불미스러운 안 좋은 사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이제 방송 심의라든가 이런 쪽에서 먹방 이런 것은 근절시키는 건데 우리나라 그게 좀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이게 고령층 이렇게 대상으로 하는 측면에서 보면 단순히 치매 환자 같으면 돈 많이 먹는다 하면 그 쫓아가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얘기 주신 것처럼 뭐 네네. 치매 어르신들 중에 보면은 이제 음식을 계속적으로 드시는 분들 계세요. 이렇게 네네.
먹었는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제 또 먹으려고 하고. 네네. 그리고 이제 이런 신경계에서의 문제도 있습니다. 신경계가 이제 이런 뭐 작용이 잘 안 되니까 네네. 이렇게 뭐 음식을 먹는데도 포화감을 잘 못 느끼고 그러게요. 이제 이러면서 네. 계속 이제 먹는 분들이 계시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또 흡인성 폐렴뿐만 아니라 어떤 노인분들 특히나 이제 대사가 원활하지 그렇죠. 못한 분들이 네네네. 또 너무 많이 먹든가 네, 전문적인 의료분들이 예. 그런 지적을 많이 네네네.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네,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게 이제- 생길 수가 있고요. 네. 또 반대로 또 노인이 되면은 또 안 드셔서 또 문제가 또 많아요. 이제 우리는 이제 배가 고프면 바로 이제 식사를 안 하면 어느 시간 되면 막 배가 고프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어느 게 좀 시간 되면 물도 좀 마시고 싶고 막 이런 어떤 갈증을 느낀다든지 허기를 느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노인이 되면은 대사가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잘 못 느낀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이제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물 같은 거를 젊은 건강한 사람들은 뭐 70% 이상이 이제 수분으로 네네. 되어 있는데 노인이 되면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수분이 많이 빠지고 네네. 그러나 이제 50% 정도로 이제 수분이 빠지면 그냥 사망이라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수분 보충을 잘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갈증을 못 느껴서 네네. 또 살에 들림이 있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또 잘 안 드시려고 이제 하는 네네. 어떤 그런 것들이 이거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이런 것 부분들 때문에 결국에는 병원을 자주 가는 거예요. 네네. 네, 좀 물을 좀 안 드시면 열이 좀 나고 그러면 또 폐렴기가 좀 생기고 그러면 또 병원을 가고 그러면 좀 입원했다가 항생제 좀 치료받고 있으면 네네. 또 나오면 다시 또 퇴원하시고 그러니까 반복인 거죠. 그냥 네. 막 80세 이상 되면은 이제 계속 그런 일들 때문에 삶이 그냥 이렇게 뭔가 노년의 마지막 삶이 뭔가 좀 의미 있고 뭐 즐겁고 뭐 또 이렇게 좀 지역에서 이렇게 좀 행복하게 사셔야 되는데 계속 뭐 못 먹고 병원 가고 뭐 이런 연속으로 계속 또 바로 돌아가지도 않고 병원 가면 또 다 낫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본인도 힘들고 비용은 비용대로 병원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회적 비용이죠. 이런 네. 것들이 나가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안타까운 그런 네.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보다 그 장 대표님이 나이가 좀 전니까요. 너무 애절하게 좀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로 이렇게 그 앞에 닥치는 것 네네. 같아서 네네네. 그 얘기할 때마다 제가 상당히 네. 좀 네. 중압감으로 느끼고 슬픈 네. 자아상처럼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아까 먹방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 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가 사실 그 하나하나가 이렇게 방송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 사실 사회적으로 파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그래서 우리가 저런 고령화 사회되고 이런 상태에서 보면 그런 것도 좀 만드시는 분들이 이렇게 우리 인구 계층에서 보면 두터워지는 그러나 신진대사가 좀 이렇게 어려워지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걸 좀 이렇게 사회적 가치를 집어넣어서 방송도 좀 만들어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갑작스럽게 먹방을 한 것은 이런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면 얼마큼 좋을까? 요즘 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밥상. 네네네. 이거 방송 프로그램 얼마큼 좋습니까? 이거 좀 어떻게 됐는지 이거 좀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열린 밥상. 네네. 예. 저희는 뭐 앞서 얘기 드렸듯이 이제 열린 밥상이라는 거는 네네. 지역 주민들 누구나 네네네. 이제 와서 또 식사하시고 식당은 이제 한식 뷔페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새벽에 이제 도시락을 싸가지고 이제 가가호호 이제 뭐 요즘 같은 경우는 한 200분에서 300분 이제 매일 이제 도시락 네. 나가고 있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런 열린 밥상에서 하는 이런 뭐 메뉴들 뭐 특히나 저희가 이제 고령자분이 이제 좀 대상이 많죠. 200~300분을 매일 고령자분들에게 도시락을 보내니까. 그래서 저희가 좀 신경을 쓰고 있어요. 네. 어떻게 하면은 이분들이 식사하는데 좀 부담되지 않은 반찬. 네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씹지 못하는 분들 계세요. 이가 네. 없어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에게 막 다져서 또 어떤 분들은 삼킴장애 있는 분들은 또 저희가 만든 제품 연화도 음식을 또
뭐 당뇨가 있다, 또 뭐 신장 질환이 있다, 뭐 이런 분들에게는 또 이런 분들에게는 이런 걸 빼야 돼, 뭐 이런 것들을 네네. 나름대로 저희가 이렇게 좀 연구하고 식단을 짜고 해가지고 이렇게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참 되게 어려우면 어려운 것도 되게 또 어렵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뭐 기회가 되면 얘기하신 것처럼 어떻게 드세요? 뭐 우리 어르신들 혼자나 이렇게 좀 집에 가정 계시는 분들 또 특히나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남자 어르신들 많잖아요. 네네. 정말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내가 어떻게 챙겨 먹지? 네네. 나도 뭐 질환이 좀 있는데 어떻게 네. 내가 챙겨 먹으면 잘 먹을 수 있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뭐 이제 그런 방송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좀 노후에도 건강하게 잘 식사할 수 있는 뭐 이런 뭐 유튜브 채널 요새 그런 것도 많은데 뭐 갑자기 말씀을 주시니까 네네네. 그런 것도 나중에 한번 해서 하면 참 저희도 좋고 네네. 또 이제 시청하시는 그런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또 갑자기 네. 듭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렇게 이왕 그 아이디어 드리는 김에 또 하나 드릴게요. 네네. 지금 이제 어차피 사회가 네트워크 시대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이왕 이 길을 거셨으니까 전국에 이게 데이터는 금방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전국에 이렇게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 이렇게 하나 그 빅데이터를 구성해서 사실 복지위원회 114를 이렇게 운영하시면 이상하게 병원의 비상구급차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기 경북 그 산동에 어떤 이렇게 분이 이렇게 음식이 이렇게 필요하다 하면 그냥 114 것처럼 쭉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시면 어떨까. 예전에 그 고관절 수술 이 방송에서 네네네. 고관절 수술 나으실 때 그분이 이제 뒤에 사업으로 키는 거는 후발업체인데 네. 자 고관절 수술하고 나서 이게 항상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병원에서 수술비 하면 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애프터 서비스 개념으로 해서 전국을 도사해서 해서 수간호사 한 명 있으시고 나머지 이렇게 하시는 분 해가지고 그냥 맨날 그것만 돌아다니셨거든요. 네네네. 그게 입소문 나고 입소문 나서 그 회사로 병원에 가라 해가지고 오늘날 아마 병원 중에서 굉장히 큰 병원 됐어요.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네네네. 이 업체에 취재했던 이 무슨 원장님이시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는 복지유니언도 이게 복지유니언 114를 구성해서 사실 그렇게 운영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어떻습니까? 굉장히 네네. 확 지금 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사실 어떻게 식사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 너무 많고요. 네네네. 좀 노인 영양, 뭐 노인 식사 케어 뭐 이런 것들은 네네. 국내에서는 사실은 뭐 대학에서도 네네. 뭐 이제 뭐 예를 들면 식품영양과 이런 대학에서도 노인에 좀 포커스된 이런 영양이라든지 뭐 식사에 대한 교육이 뭐 별로 아직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좀 주신 걸 가지고 저희가 네네. 한번 고민해보고 또 저희 연구소가 사실은 근데 저희 연구원들이 네네. 뭐 일본에서 또 네. 이제 이쪽 고령식에 대한 네. 박사학위도 하시고 일본에 네. 오랫동안 계신 분도 같이 계시고 또 독일에서 또 영양학 박사하시고 또 저희가 또 같이 또 이렇게 하고 계시는 연구 소장님도 계신데 그런 지금 주신 아이디어를 저희가 네. 좀 접목해서 내부에서 좀 이렇게 어르신들 어떻게 좀 식사를 좀 잘 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좀 이렇게 안내도 해드리고 뭐 말 그대로 이제 콜센터 같이 네네네. 저희가 뭐든지 식사와 관련된 걸 물어보시면 네네. 저희가 관련돼서 안내도 해드리고 뭐 제품도 뭐 보내드리고 뭐 이렇게 마케팅 하는 거죠. 네네.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한그 장 재밌을 것 대표님이 같은데요? 장 대표님이 네네네네. 이한그 연구소 얘기했으니까 네네네. 복지위원회 연구소 구성 요원이 전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다면요. 일바 할머니 이런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아닌가요? 그것 좀 그렇진 얘기해 않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또 이 네. 복지위원회 연구소도 굉장히 유명하시던데요. 네네. 뭐 유명하기까지보다도 이제 네네. 저희가 아무래도 저희는 10년 전부터 이제 이 사업을 제가 뛰어들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10년 전에 일반 막 대기업들도 이 시장 아직 없어서 우리가 뛰어들기 그래 막 그러던 시절에 저희는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제가 이제 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네네. 고령식 또 어르신들의 어떤 영양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하던 중에 사실은 저희 지금 소장님이 네네. 그 독일에서 이제 아까 영양학 박사도 하시고 뭐 메일유업 중앙연구소에도 계시고 어떻게 네네. 보면 굉장히 이제 이런 쪽에 엘리트이신 분인데
참 이게 이제 사회적 기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있나 봐요. 네네. 제가 지역에서 만났어요. 저희 지역에서 사실은 그냥 같은 성당에 다니는 분이셨는데 이제 중간에 이제 저희 이제 누가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뵙고 뭐 이런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걸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얘기했더니 그분 저희 이제 소장님께서 그 당시에 이제 좀 퇴직하시고 이제 자기 사업을 하고 계셨을 때였어요. 네네. 그런데 제가 너무 뜻이 좋다. 그분은 이제 뭐 이런 그 뭐 유아, 뭐 이제 뭐 영아, 뭐 아이들 뭐 이런 쪽으로 주로 많이 하셨는데 저희 얘기를 듣더니 이게 너무 좋은 얘기고 독일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고 네네. 독일에서 박사하셨으니까 네네. 그래서 잘 아신다고 하시면서 프로보노라 그러죠. 네, 처음에는 프로보노 이제 프로그램. 네네네. 뭐 완전히 저희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되게 도와주겠다. 네네. 좋은 뜻을 하는 사회적 기업이니까 그래서 도움을 주셨어요. 네. 이렇게 도움을 주시고 하다가 이제 만나서 저희가 제품 개발 2013년도에 이제 국내에서 최초로 저희가 이제 연화도 음식 효반이라는 이런 제품 개발했는데 그때는 프로보노로 이제 저희를 도와주면서 저희를 막 한양대학교하고도 막 연결시켜주고 막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제품도 개발하고 막 특허도 내고 막 이렇게 하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그 수재님이 이게 프로보노로 도와줄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예 저희 이제 회사에 이제 전업으로 네네네. 저희 이제 그 사업하시던 부분을 이제 정리하시고 저희 쪽으로 이제 전업으로 오셔서 아예 저희가 이제 기업부서 연구소를 내고 그렇게 이제 아예 이제 좀 전문적으로 제품도 개발하고 또 이 시장의 어떤 그 노인 영양에 대한 이런 교육 또 독일에서의 어떤 굉장히 저희보다 이미 거기도 초고령 사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굉장히 거기는 뭐 이론적인 거 뭐 어떤 그런 뭐 매뉴얼 뭐 이런 굉장히 잘 발달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그런 것들을 다 독일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 연구하고 국내화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막 저희 연구소가 막 시작이 돼서 막 그 일들을 좀 하였고 또 그러다가 또 일본에 서 박사를 또 하시다가 고령식으로 박사를 하고 대상에서 이제 고령식 총괄을 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또 이제 그분하고 또 어떻게 저희 연구소장님하고 연결이 좀 됐어요. 어떻게 하다가 소개를 또 받았어요. 누가 소개를 받아가지고 뭐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또 저희 회사가 이런 뭐 작은 회사지만 뭐 이런 뜻을 가지고 고령식을 한번 사회적으로 그만큼 좋은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이 모이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네네. 또 그때 또 박사님이 또 그러면은 본인이 이제 한국에 고령식을 한번 해보려고 일본에서 뭐 진짜 뭐 박사도 하고 거기서 뭐 공기업에서도 계속 오래 계시다 싶은 게 계시다가도 대상에서 와서 대상에서 해보려고 했다가 뭔가 여의치 않아서 이제 좀 나와가지고 다른데 이제 여러 기업들 자문을 하고 계신 분이었는데 복지위원회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또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같이 이제 함께 얘기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국내에서 봤을 때 독일과 일본이 사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의 최초가 독일의 수발보험. 그다음에 그걸 보고 일본이 개요보험 따라하고 저희가 이제 그걸 따라하면서 전반적인 노인의 어떤 케어 또 식사, 뭐 영양 이런 게 결국엔 다 연결이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뭐 독일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 또 일본에서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가장 잘하는 정통한 분들이 저희 회사의 연구소에 같이 합류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 이제 많은 이제 뭐 정부 기관이라든지 또 뭐 학교 뭐 이런 연구기관들에서 저희 쪽으로 이제 뭐가 자꾸 의뢰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쪽으로 의뢰가 들어와서 뭐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지 또 뭐 이런 뭐 인증 뭐 이런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자문들이 막 요새 이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쪽 분의 선도니까 정책도 만들어가고 규범도 만들어가고 시장도 만들어가고 모든 거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이런 입장을 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그 장 대표님께서 제가 그 이 방송을 사실 혁신성장 타이틀로 4년 창조경제 인사이트로 5년 정도에서 9년 동안 했는데요. 기업인 이렇게 입에서 프로보노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아마 사실 이 업 자체가 공공선, 프로보노 퍼블리코 정신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사태를 이렇게 되는데요. 모두가
자기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 공공선을 생각해서 프로보노 퍼블리코 정신을 발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 측면에서 고령층의 비즈니스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프로보노 퍼블리코 정신이 전제가 돼야 된다 하는 이 측면에서 상당히 인상이 깊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선도하면 사실은 이제 이 음식업이라든가 이런 거 이렇게 보면 쉽게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선도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쪽 분야에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선도해서 어려운 과정을 규범도 하고 정책도 하고 이걸 사회적으로 보편시켜서 시장을 형성시켰는데 나중에 이렇게 뒤따라와서 이것을 이렇게 적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쪽 분야에 좀 특허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해서 배타적 사항권을 좀 인정해야 더 발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문제에 가서 특허라든가 기술 특허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저희가 얘기 드렸듯이 이제 2013년도에 저희가 이제 처음 국내에서는 이제 이런 아까 삼킴 장애를 위한 분들을 위한 점도, 뭐 이렇게 부착성 이런 문제가 좀 차별화된 그런 제품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저희가 이제 특허를 출원해서 뭐 원료와 제조 방법에 대한 그것을 이제 출원뿐만 아니라 등록이 아예 됐고요. 또 이후에 저희가 작년입니다. 뭐 저희가 이제 저희 제품 하나는 이제 그렇게 이제 확실한 제품 하나 갖고 있는데 또 니즈는 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그 일본의 그 메디컬 푸드 전문 기업인 뉴트리라는 회사랑 저희가 기술 협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굉장히 저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굉장히 이 시장을 리딩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그래서 이 회사랑 이제 기술 제휴가 돼서 저희가 일부 품목은 저희가 독점적으로 저희 공급을 받기로 됐고 또 이제 원료라든가 기술 지원을 저희가 좀 받아서 이런 삼킴 문제도 해결하고 또 어르신들 영양이 강화된 그런 다양한 제품들을 저희가 한국형으로 한국 입맛에 맞게 그렇게 좀 차례로 출시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또 이렇게 요즘은 서로 쌍방향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음식을 특히 아주 절실하신 고령자 입장에서 음식 하나 가지고 굉장히 행복을 느끼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요즘 이게 나이 드신 분도 이렇게 유튜브라든가 이런 그 댓글 같은 거 잘 달거든요. 그거 다른 젊은 사람들의 댓글도 뭐 이렇게 의미 있는 게 많습니다는 특히 고령자 입장에서 복지유니언의 음식을 갖고 맛있게 드셔서 제가 이렇게 인생의 활력을 찾았어 하는 댓글 하나 착착착 이렇게 하면 의미가 굉장히 클 거로 보는데요. 그 댓글을 밤새도록 읽다 이렇게 보시니까 눈물을 많이 흘려서 그런지 항상 이렇게 눈물이 배어 있는데요. 참 그런 분들이 내 부모 같은 분들이 음식 하나 가지고 나를 살렸다 하면 그거 하나 자체가 희소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거 한번 좀 에피소드가 있으면 좀 이렇게 좀 기억에 남는 거 좀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2년 전쯤에 저희가 이제 사회적 기업가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나갔었는데 한 대표님이 처음 뵀는데 저를 보자마자 굉장히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그 저희가 만드는 제품 덕분에 어머님이 한 2달 정도 더 사시다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좋은 제품 만들어서 너무 고맙고. 사실은 이렇게 좀 어머니 이렇게 돌아가시는 마지막 길에 식사도 잘 그동안 못 챙겨드리는 어떤 그런 좀 자녀로서 부모님이 식사 못 하시는 게 가장 마음이 아픈 굉장히 겁니다. 마음이 아프고 막 그런 것들이 계속 내내 힘들었는데 저희 제품을 이제 이렇게 소식을 듣고 이제 제공했더니 그래도 이제 가시기 전까지 잘 드시고 이제 그런 걸 또 보고 잘 드시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면서 너무 그 본인이 마음으로 마지막에 그래도 좀 식사를 잘 챙겨드려서 너무 마음이 좋았다고 이제 그러면서 저한테 막 처음 뵀는데 막 인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하다 뭐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고 그래서 참 이런 일들이 많겠구나 앞으로. 그래서 지금 뭐 다들 혼자 사시잖아요. 막 같이 막 안 살고 이제 뭐 부모님들 다 따로 혼자 사시고 혼자 사는 노인이 지금 뭐 너무 많고 이런 분들 사실 우리가 같이 살면 좀 그래도 챙겨드리고 할 텐데 그러지 못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따로 살아도 저희 같은 회사가 이런 제품을 좀 만들어서 저희가 이름도 효반입니다. 네네. 효반. 그래서 직접 이렇게 차려드리면 좋지만 사실 뭐 환경이 여의치 못하고 네네네. 그럴 때 이제 저희가 효반이라는 제품을 구매해서 보내드리면 네. 이제 어르신들이 그래도 이렇게 좀 해먹기 힘드니까 이렇게 좀 편안하게 식사를 하시고 그런 걸 통해서라도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 자녀분들 입장에서는 마음의 위안이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또 어르신들도 이렇게 받으면서 이렇게 자녀들이 이제 보내준 음식을 드시면서 행복해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같이 해보게 됩니다. 네. 네, 사실은 그 우리가 요즘 ESG에서 이 소셜 밸류를 뭐 주주가의 책임이라든가 이런 거지만 사실 진실함의 사회적 가치는 바로 이 대목이거든요. 네네. 이 대목이 사실 사회적 가치인데 요즘 사회적 가치가 이상하게 주주와의 관계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니까 사실 이 또한 또 슬픈 현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그런데요. 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그러면 사실 이 방송을 나가기가 나가고 나면 한 달 정도 있다가 가정의 달을 맞고 있는데요. 네네. 그런 과정에서 이게 이제 이 방송 전에 이렇게 알아봤더니 복지위원회이 그래서 한국경제TV에서 이 방송을 맡고 있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이런 그 연결고리 이렇게 훌륭한 기업을 좀 이렇게 고령이고 또 고령하는 분들이 대부분 다 서울에 계시지 않고 시골에 맞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이런 분이랑 같이 연결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이렇게 이런 때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운영할 수는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이용해야 되는 건지 그것 좀 대표님이 직접 좀 말씀해 주시기 네네. 바랍니다.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 건지.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뭐 요새 이제 인터넷 네이버에 이제 검색해서 네네네. 뭐 효반이라고 검색하면 네네. 저희가 이제 뭐 이런 쇼핑몰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뭐 쿠팡이라든지 복지유니언이 아니고 효반으로 해야 됩니까? 예, 이제 뭐 아무래도 제품 검색을 해야 네네네. 제품 네네. 쇼핑몰에는 나오니까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온라인 쇼핑몰로 예,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네네. 또 이제 뭐 저희 회사 이제 홈페이지 검색하시면 또 연락이 나오면 전화로도 네네. 구매 이렇게 문의 주시면 저희가 또 이렇게 또 댁으로 또 발송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음식 문화 관련해서 뒤늦게 뉴욕에서도 보면 제가 자랑스럽게 하는 게 있습니다. 한국의 김치가 이제는 뉴욕에서 가서 가장 인기 있는 제품으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K푸드라는 얘기도 하는데요. 저기 그 명칭을 어떻게 붙여야지 모르겠습니다. K효반? 뭐 이렇게 해서 네네네. 사실은 K푸드와 관련해서 헌한 이거 이제 고령자를 위한 미국도 그렇고 어도 그렇고 선진국은 대부분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한국의 음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경쟁력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접목시켜서 이렇게 복지유니언이라든가 아니면 효반의 글로벌 전략 그 이름을 좀 K푸드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K효반이라든가 네네네네. 이렇게 해서 네네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네네. 예를 들어서 뭐 K 웰페어 푸드 해가지고 네네네. KWF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네네네. 글로벌 전략 이런 걸 좀 하셨으면 어떠냐. 우리 음식이 굉장히 네네. 강점을 갖고 네네. 있으니까. 네네. 또 옛날부터 우리 같은 경우는 효라는 문화가 있고 우리라는 네네. 위라는 네네. 문화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이걸 네네. 복합시켜서 사실 젊은 사람보다 연세 드신 분들이 표현하는데 그걸 하면 세계 시장에 굉장히 경쟁력이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구성하고 있으시죠? 그 얘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작년에 네네. 그 LA에 이제 그 와바글이라고 그런 프랜차이즈하는 그 기업의 한인 기업인데요. 연락이 왔었어요. 네네. 이미 이제 LA도 뭐 우리 교포들이 고령화가 너무 많이 너무 돼가지고 많죠. 네네. 막 한국 간판의 요양원이 막 100개도 넘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런 저희 보니까 저희 제품을 어떻게 좀 이렇게 검색을 해보셨는지 자기들이 이제 수입을 해서 네. 미국에서 좀 유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작년 초에 코로나 전에. 근데 이제 저희가 그때까지만 해도 수출 준비가 되어 있지가 좀 않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아직은 좀 준비가 좀 안 돼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작년부터 저희가 작년에 뭐 브랜드 K라고 왜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네네네. 했었던 예.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브랜드 K도 신청하고 저희가 선정이 좀 됐고요. 저희 제품이. 네네네. 또 수출 바우처도 이제 작년에 막 부랴부랴 해가지고 또 이렇게 선정 받아서 받고 네네. 또 뭐 작년까지만 해도 신청만 하면 다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이 업체는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또 기존에는 냉장으로 저희가 유통을 했었는데 네네. 아무래도 수출하려니까 냉장으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막 상온으로 이제 연화도 음식도 요번에 이제 개발을 다 마쳤어요. 네네. 마쳐가지고 이제 뭐 기술적이거나 이제 좀 준비는 좀 저희가 했고 마침 또 이게 기가 막히게 작년 또 말에 세계 한인 무역 협회 네네. 월드 옥타의 이제 국제통상전략연구원에서 또 어떻게 좀 연결이 좀 저희가 돼가지고 거기를 통해서 좀 미국하고 일본에 네, 저희가 우리 교포들 부터 이제 우선 저희가 좀 수출을 하고 또 이것을 이제 그쪽 입장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세계 한인 무역협회가 이제 동포들 이제 무역 어떤 이런 협회인데 네네. 다 많잖아요. 다 거기에 또 고령화 돼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내에서도 이 협회가 진짜 어떻게 보면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또 동포 중에서도 이제 고령화된 분들에게 네네. 정말 이 효반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육성을 해야 되겠다. 우리 복지연을 육성을 하고 이 제품을 정말 잘 만들어서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동포들 노인이 되면 막 그렇잖아요. 그 나라 음식이 또 안 맞잖아요. 네네네. 막 한국 음식이 그립고 막 그런 분들에게 이거를 다 보내줘야 되겠다. 막 이러면서 작년에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막 준비 막 모임도 하고 막 토론도 하고 올해 이제 수출도 좀 시작을 해보고 뭐 이렇게 해보자라고 또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좀 그런 어떤 감사한 일들이 좀 이렇게 하나둘씩 뭐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최근에 사실 미국의 그 소재에 있는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그 줌 강의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그 이렇게 그 나라 미국이면 미국의 그다음에 브라질이면 브라질의 그 한인 기업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네네. 이분들이 그 고충은 사실 그 외지에 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의 부모님, 거기에 부모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하는데요. 제가 거기에 이게 꼭 복지유니온에 요걸 좀 이렇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네. 이 효반 이렇게 네네네. 소개해드리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방송이 2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이렇게 해서 네.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아직도 제가 방송할 분이 많습니다. 네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면 옛날부터 사실은 신체가 약한 것이 결과적으로 병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 병이 들어오는 상태에서 과거에 이렇게 보면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잘 살 수 있었냐 하면 그 중에 하나가 먹고 자고 이렇게 하는 거에 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먹고 자고 이렇게 가장 또 나중에 그거는 이제 이렇게 배설하는 것은 제가 좀 이렇게 방송상 못하게 합니다는 이게 가장 중요한 네네네. 보약이지 않습니까? 보약. 맞습니다. 맞습니다. 보약이다. 네. 특히 연세 드신 분들께 보약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과정에서 이걸 강조해 드리는 건데요. 사실 이러다 보니까 약이 밥이 드시는 게 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네네. 응용 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고령과 관련된 바이오라든가 이런 쪽도 좀 하고 제약이라든가 이런 거 같이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료와 관련된 이런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구런 거 있잖아요. 기구라든 거 이런 파생될 수 있는 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네. 쪽에 또 지금 이제 사업 구상을 좀 많이 하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네네. 그게 이제 같이 결부돼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융합 음식, 융합 네네, 이렇게 하는 맞습니다. 서 맞습니다. 그런 쪽에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지금 저희가 이런 요새는 그렇잖아요. 뭐 사실 약에 우리나라 사람들 아직 약에 많이 의존하는데 네, 네, 네. 계속 이제 트렌드는 이제 약간 이제 슈퍼푸드라 그래서 뭐 영양이 강화된 뭐 이런 뭐 건강 기능 식품에서 오히려 영양이 강화된 실제 푸드로 이제 넘어오고 있는 추세고 네,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일본의 메디컬 기업하고 연결해서 이제 그런 어떤 저희가 영양이 강화된 정말 이분들이 신진대사도 좀 건강하게 네, 할 수 네. 있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다고 좀 말씀드렸고 또 이제 이 제품을 만드는 것보다 못지않은 게 어떻게 이 제품이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이 잘 될 수 있는가 네, 이게 네, 또 네.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하죠. 부분이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서울시로부터 이제 고령 만성 질환자 영양 간편식 지원 사업이라는 네, 네. 그런 좀 시범 사업을 저희가 좀 이렇게 좀 수주를 받아서 그 국가 진행했어요. 사업을 이 집에 서울시뿐만 됩니까? 국가 사업 전체를 해야지. 국가 사업도 뭐 했습니다. 네네네. 국가 사업도 시범 사업 한 거 있는데 네네. 어쨌든 서울시가 좀 선도적으로 이제 그걸 했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는 기존에는 그냥 이렇게 뭐 공공에서 어르신들 식사 주면 그냥 만들어 주면 끝나는 거예요. 주면은.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뭐 이분들에게 맞춤을 줬는지 이분이 뭐 이거를 잘 드셨는지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냥 네. 주면 끝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번에 서울시장 할 때는 어르신들의 식생활 진단을 하고 이분들에게 맞춤형 식사를 제공하고 네네. 이 제공이 돼서 좀 개선이 됐는지까지도 한번 우리가 보자. 이제 이거를 진행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네. 저희가 저희가 이제 식생활 진단 ICT 프로그램을 저희가 좀 개발을 해서 그거를 좀 적용을 하고 실제 그 어르신들 진단을 하고 영양 상담을 통해서 맞춤형 식품, 또 식사 이런 네네. 것들을 매칭할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을 저희가 이제 초기를 좀 만들어놨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범 사업으로 좀 만들어서 향후에 저희가 이제 이거를 이제 뭐 노인 영양 돌봄 뭐 AI 프로그램으로 좀 연결하고 네네. 또 저희가 또 이게 또 아직까지 이제 노인분들은 그렇게 스마트와 시리 이런 것들을 잘 쓰지 못하기 때문에 네네. 또 노인의 특성이 또 혼자 사는 노인이 외롭기 때문에 저희가 요새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가 민간 자격증 과정 운영하려고 준비하는 고령자 식생활 코디네이터를 저희가 지금 교육 과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분들을 좀 양성해서 네네. 이분들이 이런 그 AI 식생활 그거 진단 관련된 국가 프로그램을 자격증도 좀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 향후에는 이제 그렇게 되면 더 네네네. 좋죠. 그래서 네네. 이분들이 정말 찾아다니면서 네네네. 어르신들 진단도 좀 해드리고 네네. 어르신들에게 이분은 이런 식품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바로 그 자리에서 몰이라든지 구독 시스템 요새 많잖아요. 이제 네네. 그런 시스템을 연결해서 바로바로 이제 매칭을 시켜드리고 그러면 이분들 이제 일자리 만드는 거죠. 이분들에게는 이제 아주 뿌듯한 거죠. 뭐 요새 뭐 보람 일자리 막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기고 네네. 그러니까 중장년 이상, 50% 이상 분들도 사실 막 되게 일자리가 많이 없잖아요. 이분들도. 이분들은 오히려 어르신들하고는 더 대화가 더 잘 되잖아요. 젊은 20, 30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얘기하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5, 60대 되시는 분들이 뭐 70대, 80대, 90대 이런 분들하고 만나서 이제 이렇게 진단도 해드리고 뭐 이렇게 좋은 제품도 안내도 해드리고 네.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 그러면서 본인도 본인 건강을 챙기고 네네. 본인도 이제 교육을 받아서 본인도 건강을 챙기면서 노후를 준비하고 또 이렇게 이미 고령화된 분들, 그 초고령화된 분들에게는 이런 안내하고 진단을 해주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건강한 어떤 그 50 플러스 어떤 생태계를 좀 만들고 또 일자리도 만들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뭐 구상하고 좀 추진하고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뭐 네. 이제 그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목에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사업을 한다. 이렇게 하면 이게 돈벌이하기 위한 잡이라든가 그다음에 하나의 이력 관리하기 위한 커리어 패스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오늘 장 대표님과 복지유니언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서 이분은 이 업을 컬링, 소신을 갖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벌이하기 위한 잡이 아니고 내 이력 관리하기 위한 커리어 패스도 아니고 컬링, 신의 이 표현은 그러죠. 하나님의 주신 소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런 소명이 있어야 이런 쪽을 이렇게 이런 쪽에 선도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경제TV 방송에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는 그럼 이제 이렇게 이걸 접근성을 좀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아까 웹도 하는데 스마트해서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부족하다. 제가 이제 잘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냥 부족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러면 접근성을 하기 위해서 GS 리테일의 뭐 25세라든가 이런 데 좀 효반을 좀 이렇게 넣어서 생활 속에 효반을 좀 접할 수 있는 이런 쪽을 좀 이렇게 제가 모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네네. 꼭 효반도 네네네네. 이제는 GS 리테일이든가 뭔가 네네네. 이렇게 CBS라든가 이런 데 좀 해서 네네네. 언제든지 이제 구입할 수 있는 네네네. 이런 쪽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이렇게 네네네. 훌륭하신 네네.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아까 컬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본인이 그런 소명의식이 없으면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동안 진심 어리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많이 느꼈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민간을 통해서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한계 복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정치라든가 이런 측면을 하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이 효반이 정작 필요한 네네. 사회에 나오지도 못하시는 이런 분들한테 좀 이렇게 가야 되는데요. 선거 이렇게 이런다 하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사람은 소외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복지어디로 정작 필요한 사람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고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파고드는 이런 게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결국 그런 파고들려면 국가가 이렇게 선도를 국가가 중점 사업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정치인에 맡기지 말고 네네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쪽을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이렇게 해서 퍼블리커 유니언 정신에 이렇게 한다면 사실 후반에 어떻게 보면 이제 단순히 프람비안 생각하지 말고 사회적 가치다 하다 보니까 사실 이 대목에서 프라이싱 문제, 가격 문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정부가 어느 정도 이렇게 공공차원에서 프라이싱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정부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기업은 이렇게 손해만 또 이렇게 좋은 일 하면서 손해를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네. 기업이 지속 가능해야지 이 사업도 계속하는 거고 이 사업이 계속하려면 뭐냐? 어느 정도 수익성이 맞춰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자 수익성 생각해서 기술 특화했다가 수익성 생각해서 일반 업종으로 쭉 올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가격 결정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런 대목을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특히나 네네. 이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이용자와 네네. 그러니까 지불자가 좀 다른 시장으로 이제 네네. 흔히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을 구매를 하는 분은 사실은 뭐 이거를 드실 분들이 이거를 막 스스로 뭐 구매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네네. 고령 친화식품을 드실 분들은 사실 뭐 자녀들이 구매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네네. 뭐 우리 정부에서 국가에서 구매를 해드려야 됩니다.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격 정책에 이제 공공에서 네네. 이제 어떤 이러한 정책 사업에 뭐 굉장히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네. 뭐 쉽게 얘기하면은 뭐 병원의 식사의 수가는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네네. 또 요양원 같은 데도 대부분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네네. 예, 그래서 그 금액 안에 맞추지 못하면 뭐 팔릴 수가 없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 제도적인 어떤 결정사항과 저희 제품의 가격이 뭐 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데 뭐 저희가 뭐 그렇다고 해서 그 가격이 굉장히 뭐 우리 회사에서는 뭐 수익이 안 나는 가격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도 굉장히 그렇게 납품을 하면서도 충분히 수익은 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앞서 이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이런 시장에서 저희 같은 기업이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납품하고 하면 좋은데 또 막 갑자기 막 후반에 막 큰 기업들이 막 들어와서 막 더 싸게 막 이렇게 막 치고 들어오면 그런 시장 건 가격이 정부가 좀 진실장벽을 해주셔야죠. 그렇죠. 이제 네네네. 만약에 이제 예, 예, 그런 예. 부분이 좀 어느 정도가 예, 예. 뭐 다행히 뭐 도시락 사업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보호업종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그럼 식으로. 괜찮아요. 네네네. 이제 괜찮은데 이제 어쨌든 뭐 병원의 납품이라든지 뭐 이런 요양원 납품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부분들은 기업은 뭐냐? 네네. 그런 부분은 정부가 맡아서 해줘야 되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진입장벽을 좀 맡아서 네네네. 기업이 영세 이쪽에 시장이 형성된다고 해서 단순히 이익만 생각해서 파고들면 정작 본인의 이익만 챙기들이지 고령자라든가 사회적 가치를 정작 필요한 그 주객이 전도되는 문제가 있는 게 지금까지 네네. 이렇게 나오는 네네. 거죠. 네네. 그 부분은 정부가 좀 해주셔야죠. 네네. 해줘야죠. 그거를 제가 정부가 해주셔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존대어를 썼습니다. 네네. 그 대목은 내가 뜻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네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해야 우리가 고령화 끌당만 하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맞게끔 하는 가장 기본 게 의식주와 관련된 인프라를 갖춰주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사회적 복지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예, 다른 문제도 있긴 합니다. 다른 문제도 있잖아요. 다음에 였을 때 꼭 좀 한번 네네. 다시 한번 모시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네네. 방송이 한 번만 나오면 안 되고요. 여러 번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조언하는 건 했습니다. 다른 것도 좀 많은데요. 네네.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방송 시간이 훨씬 네, 시간 너무 지났다고 짧아요. 네네네. 지났다고 이렇게 담당 PD가 이렇게 전해주는 것 네네.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한테 한 말씀 좀 하시면서 방송을 좀 마무리할 겁니다. 시청자분한테 좀 말씀해 주시죠. 네네.
예, 오늘 이렇게 한국경제TV 혁신성장 코리아 이 방송에 저희가 나오게 된 게 너무 영광이고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저희 회사랑 좀 연결될 수 있는 뭐 이렇게 뭐 협업할 수 있는 기업일 수도 있고 공공기관일 수도 있고 또 어떤 투자기관일 수도 있고 또 소비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 좀 저희 회사가 뭐 비록 규모도 작고 또 뭐 이렇게 좀 인지도도 뭐 낮고 뭐 작은 회사지만 저희가 누구보다도 국내에서는 어르신들의 식사와 또 식품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고 또 이렇게 훌륭한 연구진들 저희가 모시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우리 의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저도 이제 상당히 10년 동안 이 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순간도 많고 좀 힘든 시간이 많았는데요. 저도 이제 소명으로 이거 생각을 하고 저희가 사실은 뭐 어떤 게 잘 팔리는 제품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게 아니고 정말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제품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것을 정말 뭐 제가 이제 오늘 시청자분들과 또 함께 좀 하면서 저희가 사회적 가치도 확장시키고 좀 건강한 또 우리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인터뷰 시간 내내 저도 마음이 좀 한편으로 울컥하고 한편으로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사실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서 한국이 이렇게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이 나가면 한 달 정도 있으면 가정의 날을 맞습니다. 우리 이렇게 장 대표님이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가장 아직도 가슴속에 파고드는 게 어르신입니다. 어르신. 그래서 가정의 달 때 다른 것보다도 효반 이 제품 하나 가지고 부모님, 어르신들을 찾아가는 이런 걸 권유해 드리면서 이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장시간 시청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